자, 돈 많이 버는 성격은 따로 있다. 노나이님은 이 돈 많이 버는 그 성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요? 제가 만났던 부자들의 경험상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저는 그 사람들이랑 많이 달랐어요. 즉, 성격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이 아닌 사람들도 뭐 제가 부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저만큼은 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은행의 정말 슈퍼리치라고 하면은 금융자산 100억 이상의 총자산 300억 정도 되는 금융자산 슈퍼리치. 100억? 네, 진짜, 슈퍼리치. 진짜 엄청 네, 여기서 여러분, 슈퍼리치 얘기야?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야기 할 거예요. 네, 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 슈퍼리치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뭐, 재미로 알아보는 MBTI라고 해가지고. 네. 과연 이 슈퍼리치들의 성격은 MBTI는 어떤 사람이 많았나라고 이제 봤더니 보자마자 짜증나네. 지금 보니까 지금 어때요? ESTJ가 26.8%로 1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4.4%. 아주 극소의 차이죠. 진짜 짜증난다. ISTJ예요. 1등, 2등은 모르겠고 내가 ISFJ라 짜증난다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일단 E든 I든 상관없이 STJ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네. 사람이 거의 50% 와, 이상. 대박이다. 50%가 넘어? 슈퍼리치 중에 STJ를 갖고 있는 성향이 50% 이상이었다. 대박인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 슈퍼리치가 없으니까. 금융자산 100억은 네네. 나도 안 우리 그냥 이제 리치. 네, 우리 너나이님의 MBTI는 뭔가요? ISFJ. ISFJ가 어디 있냐. 네, 여기 있습니다. 찾아.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 뭐예요, 코크님? 저는 ESFP. 뭐야? ESFP예요. 물론 그럼 우리 둘은 어찌됐든 STJ는 아니에요. 그렇죠? STJ 아니고 그냥 정말 이 확률적으로 약간 좀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인데, 자, 여기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I냐 E냐, 내향이냐 외향이냐 봤을 때 좀 외향적인 사람이 더 그래도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적극적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I냐 E냐에 따라서는 크게, 특히나 이 슈퍼리치죠. 슈퍼리치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어요. I형이 53%, E형이 46%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나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않구나.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봤더니 J에 몰려있구만. 여기에 몰려있었어요. 네. 특히나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되게 현실적이면서 그리고 이성적이고 되게 계획적이다. 요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봤을 때 당연히 그 자산이 늘어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네.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또 그 시장 상황을 좀 현실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걸 꾸준히 계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STJ의 비율이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지금 우리가 약간 열받았던 거 있었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STJ가 아니면 부자 절대 못 되는 거야? 난 그렇게 절대 그건 생각하지 아니잖아요. 않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제가 최근에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봐 내가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 지금 나 STJ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못 된 거였어. 다 이유가 슬프다. 있다니까? 그 얘기는 너무 슬픈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데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가 엄마 저 STJ가 아니니까 부자가 안 되겠네요? 라고 물어보면 과연 너는 어떤 대답을 해주겠니? 라고 물어봤죠. 맞네. 그랬더니까 아닌 거지. 그렇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맞아. 자, 그래서 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코너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ESTJ, ISTJ가 아닌 사람들도 오늘 이 내용을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슈퍼리치 이야기가 아니라. 증인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런 거 어때요? 지금도 좋고요. 우리 영상 올라가면 댓글에 내 MBTI 유형하고 나는 이 방송을 보고 내 MBTI 중에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극복해서 부자가 되겠다. 다짐을 한번 써주시는 거. 너무 그거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여러분도 같이 저희 채팅 참여해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를 끌어당기는 성격, 과연 후천적으로 가능할까? 자, 이거는 지금 그 리포트에 나오는 슈퍼리치가 되는 분들은 그분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장 상황이 어떻더라도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 성향이 대박이다. 강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도전적인 마인드가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자, 마지막으로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슈퍼리치가 될 확률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너나이님은 이 세 가지를 보시고 동일하시나요? 완전 동의. 완전? 네, 120% 동의하고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시장 상황이 어떻더라도 일관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가 강하다. 이거 뭐 어렵죠? 이게 이런 거예요. 풀어주세요. 아, 나 주식 공부해볼까? 막 올라갈 때 막 했어. 그랬다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안 좋아지면서 아, 주식은 나랑 아닌가 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투자 공부하다가 부동산 떨어져. 아, 나랑 아닌가 봐.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죠? 두 번째,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도전적인 마인드가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해 개방적이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 구해줘얼부인가 그거 보고 너나인가 그 사람 보고 나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볼까 싶어. 어떻게 생각해? 했을 때 옆에서 다 뭐라 그래? 야, 너 잘 있다가 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너 야 요즘에 부동산 하면 너 망하는 거 몰라? 아, 그럼 주식을 해볼까? 그 김현준 대표 그 구해줘얼부 보니까 주식 괜찮은 것 같은데? 야, 너 주식 지금 개미들 너 비명 소리 안 들려?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하던 거나 해. 뭘 쓸데없는 걸 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딱딱 나와. 세 번째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이거 세 개는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이게 지금 하나금융연구소 웰스 리포트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부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이런 특성을 보였다라는 건데 진짜네.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가 타고나지는 않았어. 아쉽게도. 아쉽게도 타고나진 않았지만 이 능력은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너나이님 같은 경우도 ISFJ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번을 해봤는데 진짜 10번 다 ISFJ가 나오더라고. 되게 명확하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은 코크님이 저한테 부자가 된 유형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경험해서 만난 실제 부자들이 STJ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정말로. 네. 너바나님도 STJ? 너바나님이 제가 알기로 ISTJ인가 그래요. 네. 그런데 되게 웃긴 게요. 저는 STJ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감정적인 사람, 감정형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형 사람들이 돈하고 거리가 먼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감정형의 사람들은요. 맞고 틀리고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배울 게 있어도 자기한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탁 그냥 끊어버려.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걸 말해줘도 내 기분 좋게 얘기해주면 와 맞아요 맞아요 이래요. 그게 감정형의 약점이에요. 지금 SF 저랑 같아요. 그게 약점이더라고. 나도 몰랐어. 그리고 그러네.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제가 옛날에 투자하기 전에는 투자 같은 거는 뭐 그냥 잘못된 사람들이나 하는 거. 뭐 그냥 뭐 남의 돈 뭐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고 생각을 한 거야. 맞다 틀리다 이렇게. 근데 제가 실제로 저는 부자가 안 됐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었지. 내가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부자들을 만났는데 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나처럼 뭐가 탁 생겼을 때 그거를 맞다 틀리다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생겼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걸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쌓는데 부자가 되는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 이렇게 식으로 보더라고 그걸. 그래서 그거를 배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배웠느냐?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STJ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저도 투자나 일을 할 때는 T의 성향을 갖게 됐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그러니까 제가 뭐 사연 상담하거나 이거 구해줘얼부 저희 기사 이슈 콘텐츠 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때나 뭐 사연 상담할 때나 보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런 상황은 이 상황에서 감정을 빼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STJ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배울 만한 STJ가 있다면 내가 드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 부자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그걸 배워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뒤에 부분이 계획적이지 않고 네. 그래도 너나님은 계획적이신 개인인데 아주 계획적이. 저는 아주 PP. 되는 대로 약간. P 제곱. 여행 갈 때, 야, 그냥 비행기표만 끊어놔. 그래, 가면 여행은 알아서. 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난 그런데 그런 게 재미가 싫어. 있는 거지. 몇 시에 어디 이게 딱 있어요. 정말 저는 되게 즉흥적이었고, 어. 진짜 이 그 즉흥적인 성격을 저가 몇십 년을 살았고, 직장 다닐 때 어땠냐면요. 진짜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포금을 하고. 아, 정말 싫어. 난 다음날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났으면 우리 얘기도 안 했을 거야. 그래, 맞아. 막 전날 포금을 하고, 그래서 그럼 다음날 잘 갔냐. 힘들겠죠. 네. 당연히 빵꾸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거는 피가 아니라 책임감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저도 아쉽긴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완전 그전에는 극피였는데, 제가 최근이나 다시 한번 이제 이걸 테스트 해보니까, 이 J 성향으로 엄청 많이 간 거예요. 그거 나랑 어울리니까 그런 거야.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를 배우기 위해서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왔고, 거기에서 이제 강의 듣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미션을 주잖아요. 네. 자, 언제까지 강의를 들으시고요. 자, 언제까지는, 과제를 내시고요. 자, 언제까지는 현장 조사 가시고요. 언제까지는, 매물을 몇 개, 50개 보시고요. 그런 거 너무 힘들었지. 이거를 계속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즉흥적인 아이인데, 이걸 계속 저를 이제 가두는 옥죄어 느낌이 오는 거지. 옥죄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만드니까. 이런 사람이 강의를 만들어서 저한테 하라고 하니 미쳐버리는 거지, 나는. 그치. 여기저기 살았던 30년을 정말 이렇게 프리하게 살아오다가 이걸 가두려고 하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배우려면은, 그리고 그걸 배워서 성과를 내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성과를 내니까,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법을 따라하거나, 그 사람이, 그걸로 해서 이루었다면, 그걸 내가 충분히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으로 한 거예요, 훈련.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훈련. 맞아. 자기가 자기 MBTI를 자기 한계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점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이것 때문에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난 F니까 안 돼. 맞아요. 난 P니까 안 돼. 난 N이니까 안 돼. 근데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맞아요. N이어서 돼. P여서 돼. J여서 돼.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오히려 뭔가 이렇게 좀, 거기서 좀 단계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특징은 타고날 수도 있지만, 없으면 충분히 훈련으로, 트레이닝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 잘 터진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케이. 이거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구나. 오케이.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 본인 MBTI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또 어떻게 큰 부자가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성향은 저런 성향이었고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을까? 너무 궁금하죠. 자, 보겠습니다. 성격, 태도. 자, 그 다음에 자산 형성을 어떻게 했는지 단계별로 알아볼 건데요. 좋아. 네. 자, 이들은 어떻게 슈퍼리치가 되었을까?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은 저축. 의외이기도 합니다. 슈퍼리치. 네,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을 하고, 거의 60% 가까이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소비와 대출금 상환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리치는 저축의 진심이었다. 생각보다 저는 슈퍼리치면은 아무래도 많이 쓰고, 그리고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저축은 잘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네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슈퍼리치는 저축의 진심이었고, 이 부분을 그러면 슈퍼리치만 저축의 진심이었나? 라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슈퍼리치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100억 이상인 분들을 이제 슈퍼리치라고 하고요. 일반 부자는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분들, 그리고 대중부유층은 금융자산이 1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지었고, 지금 현재 슈퍼리치의 저축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50%가 넘고, 그 외에 아래 이제 일반 부자, 대중 부유층도 거의 뭐 30% 넘게,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어요. 너나님도 저축 많이 하셨죠? 저는 저축을 지금도 무조건 50% 이상이에요. 저는. 그냥 디폴트로 짜져 있어요, 시스템이. 이미 그 전에, 특히나 부자가 되기 전에는 더 저축률이 높았었나요? 엄청 높았죠. 엄청. 70%, 80%, 막 극단적으로 할 때는 진짜 80% 이상 했었고요. 여러분한테 이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대중부유층은 자산, 지금 여기 기준은 1억에서 10억이 대중부유층, 10억에서 99억까지가 일반 부자, 100억이 넘는 게 슈퍼리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구분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통장잔고나 주식 이런 걸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한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대중부유층, 일반 부자, 슈퍼리치로 올라갈수록 모두 높아질까요? 은행 계좌 금액뿐만 아니라, 소득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꼭 드리고 싶은 게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점점 부자의 단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전하고 쓰는 게 똑같아도 저축률이 올라가요. 저축률이니까. 그렇죠. 그죠? 왜냐면 내 소득이 높아지니까. 옛날에 한 달에 500만 원 벌 때 300 쓰면은 저축률은 40%인데 200이니까. 1000만 원 버는데 400만 원을 써. 벌이가 늘어서 100만 원 더 써. 그래도 저축률은 6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은 뭐냐면 그 부의 선순환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축의 진심인 것도 맞아요. 점점 이 자산이 쌓이게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축률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부가 공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왜냐면 다 부자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섞어서 해석을 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분들,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저축을. 이거는 인이 배겼다는 거예요. 이미 저축이 습관이 됐고, 내재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부자가 정말 슈퍼리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축률은 꾸준하게. 그렇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알겠어. 그래, 우리 저축 열심히 하자. 자, 그럼 돈 있는 부자들의 2023년 투자 계획은 뭘까?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보겠습니다. 100억 넘게 있는 사람들이죠. 보겠습니다. 네. 자, 슈퍼리치가 말하는 투자량이 높은 자산. 첫 번째, 가장 큰 것. 물어봤더니 지금 종목별로 부동산이 압도적입니다. 부동산 지금 시장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끝난 거 아니야, 부동산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슈퍼리치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투자 의향이 가장 높다,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높은 설문에 지금 답을 하셨고, 여기 좀 재미있는 게 제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 절대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아예 계획에도 없어. 왜냐면 다른 뭐 ETF나 뭐 기금속 예습품은 그래도 최대한 뭐 이렇게 있는 1%라도 있는데 제로가 보이죠.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아무도 투자 계획이 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 비중을 좀 이렇게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지금 설문조사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계획은 아예 없다라고 나타난 부분도 좀, 이것도 잠깐 좀 재밌다. 본인들 원칙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표본이 꽤 많을 텐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이거 몇 명이에요? 지금 2013명. 2000명 이상의 100억 2013명. 이상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한 명도 안 나왔다. 네. 와, 이건 이거는 놀랍다. 뭔가 또 좀 우리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예금하고 부동산인 것 같아요. 바로 저축과 부동산 투자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32%라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 슈퍼리치들은 일단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확실히. 일반 사람들은 요즘 뭐 한다고 하면은 뭐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 정의의 형식으로 접근하잖아. 맞고 틀리고로 접근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고요. 예금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왜냐면 예금 금리 높게 줄 때는 돈이 굴리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자도 굉장히 금액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수적인 것과 공격적인 거를 어느 정도 믹스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투자 의향이 있다. 2023년에 이렇게 설문을 했었고요. 자, 보니까
3명 중 1명은 올해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30%는 있고, 그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상품도 되게 많고, 뭐 네. 토지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중소형 아파트가 44%, 거의 뭐 절반에 가까이 중소형 아파트, 40평 미만 중소형 아파트가 있고, 대형 아파트 상가가 이제 각각 대형 20% 아파트와 18%. 그리고 상가가 20% 18%인데, 자, 보면은 아파트를 그러면 대형, 중대형 합쳐도 아파트만 60%가 넘어요. 65%의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65% 정도가 아파트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슈퍼리치들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 이 슈퍼리치들은 아파트에 이렇게 저축도 진심이면서 아파트에 진심인지 네. 봤더니 이 부자들이 자산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본인의 경험이구나.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한 부동산을 조사해 봤더니 중소형 아파트가 거의 29%, 대형 아파트가 25%, 아파트가 50%를 넘어요. 내가 슈퍼리치가 되는 데 있어서 아파트가 가장 크게 재산을 불리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50%가 넘는다는 거죠. 이런 성공 경험이 있으니까 더더욱 부동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포인트 하나 있는데 네. 사람들이 잘 안 볼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해 주세요. 맨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세요? 매도 경험 없음? 10.7%는 아파트를 사서 매도를 안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사람들이랑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 그냥 계속 보유하겠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 사람들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부자들은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본인들 자산 쪼그라들어도 괜찮은가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자기가 산 가격만큼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네. 또 딱 집어주니까 역시 너나님이랑 해야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중소형 아파트가 자산 확대에 기여를 했다라고 지금 네 이렇게 설문에 응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중소형 아파트, 특히 대형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 아파트가 황금성인 부분에서도 매도나 이런 것도 잘 되다 보니까 부동산 중에서는 그래도 접근이 훨씬 용이하고 그리고 황금성도 좋기 때문에 이 중소형 아파트가 훨씬 좋다. 그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알겠고 여유롭고 살고 싶은 우리 그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떤 걸 알아가야 되는지 이런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 슈퍼리치들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를 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콘텐츠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부자들의 현재를 보고 따라해야 될까? 아니면 부자들이 나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자가 되는 과정, 그 시작점에 내가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봐야 될까? 맞습니다. 자, 다시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내가 박태환처럼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지금 박태환이 하는 것 같이 수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박태환이 나처럼 물에 들어가지 못할 때 배웠던 거를 배워야 될까요? 물에 일단 처음 이제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수영을 배워야 되니까. 처음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윤성빈 선수처럼 스켈레톤 타고 싶다고 윤성빈 선수처럼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슈퍼리치들이 부자가 되기 전의 모습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콘텐츠 통해서 다 찾았죠. 자, 뭘 찾았냐. 첫 번째 뭐였죠? 저축. 그들은 저축이었죠. 정말 처음에 저축을 정말 진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뻔해. 이거 저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에 제가 주식 구해줘알부도 마찬가지고 종잣돈 뭐 2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 시작했대. 물론 맞아.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의미 있는 금액이 될 때까지는 모을 것 같아. 맞아요. 뭐 그걸로 경험 쌓고 맞는 말인데요. 제 주변에서 부자 된 사람들 중에는 그보다는 작을 때는 그냥 모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옛날에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5천만 원 모으세요. 맞아요. 그 말 했던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저축이었다. 그 다음은 뭐였지? 그 다음이 바로 집을 샀습니다. 집을 샀어. 그것도 아파트를 샀어요. 그렇죠.
딱 나오잖아. 이게 저축으로는 자산을 불린다는 게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고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종잣돈으로, 저축으로 종잣돈을 모은 걸로 집을 샀죠. 뭐 그게 실거주가 됐든 뭐 투자가 됐든 어찌됐든 집을 사서 그걸로 자산을 키웠다라는 거죠. 키운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약간 재밌는 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이제 발끈이 있어요. 지금 우리 얘기한 거. 뭐? 또 결국에 또 집사란 얘기야? 발끈. 근데 이게 누구다? 슈퍼리치들이 이렇게 한대요. 그거보다 이게 MBTI에서 자기 한계를 극복을 맞아, 못하는 맞아. 거예요. 여전히. 봐봐, 제가 이거 제 의견이 아니에요. 코크님 의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슈퍼리치들. 나 언젠가는 인터뷰하고 말 때다. 슈퍼리치들 2,000명, 몇백 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조사해서 나온 맞아요. 리포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일 뿐이에요. 내 생각과 똑같으면 좋은 거고, 내 생각이랑 틀리면 안 좋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일 뿐이라고요. 그럼 이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배우려고 해야, 제가 아까 얘기한 본인의 성향 중에 약점,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약점으로 그렇죠. 작동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은 뭐 저도 F입니다, 여러분. 저도 감정형의 저도 사람이지만 F예요. 그 F는 뭐 열등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게 정말 정말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분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힘든 점을 잘 공감을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나는 몰랐어. 저희가 구해조얼부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우리가 되게 그 F잖아요. 그래,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게 제 인생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 진짜 제가 까놓고 제 인생을 봤을 때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 이제 내일 모레 100만이 되는 이 시기까지 오는데도 진짜 도움이 되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 안 되고 싶으면 괜찮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적어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정말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에 집중하자. 그리고 또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약점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걸 못한다고 그냥 버려버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든 나 스스로의 메타인지를 높이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든, 그렇게 행동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콘텐츠를 저희가 기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MBTI 가지고 여러분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 아니면 내가 좀 더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그게 더 발전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MBTI 가지고 엄마 나 이래서 안 되나 봐, 이래서 공부도 못 하나 봐, 이래서 뭐가 안 되나 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 속상하잖아. 어떤 이야기 해주실 것 같으세요? 그 얘기를 자녀한테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해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 네, 구해조얼부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월부와 함께한 여러분, 네, ESTJ, ISTJ가 아니어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둘 다 STJ 아니라는 거. ISFJ 파이팅! 우리는 오늘도 울지도 몰라. ESFP도 화이팅. 아니요. 모든 MBTI가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MBTI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저런 성향이 있어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만 사용하십시오. 본인의 한계를 그는 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구해조얼부에서 다루는 이 콘텐츠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시더라고요. 제가 아쉬워서. 무슨 얘기냐면 월부닷컴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한 유용한 자료가 진짜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 방송 자료 외에도.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네이버 초록색에서 월부닷컴 검색. 자, 월급쟁이 부자도 홈페이지 클릭. 위에 카테고리 중에 월부 스터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 중에 두 번째 전문가 칼럼 클릭. 자, 전문가 칼럼 보면 뭐 제 얼굴 있는 콘텐츠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 아래쪽에 여기 또 누구니? 누구야? 뭐지? 왜 그러게요. 옛날 사진을 네, 그러게요. 네. 10년 전 사진을. 저기 투자 공부를 자기 개발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저거를 또 저기 아리따운 여성분이 쓰셨네요. 누가 쓴 거나 눌러볼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눌러봐. 아, 코크드림님이네. 전지 어떻게 알았죠? 코크드림님 비스무리하네. 코크드림님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글을 써드려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월브닷컴 들어오시면 이런 글들도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좋은 글들 안 읽으시는 게 제일 아쉬워서. 공짜. 네, 공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월브닷컴 오셔가지고 글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